제가 이제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부모님께서 이제 해외 이민을 가신 게 아니고 해외 공부를 하시도록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히 저도 이제 그 학생 비자로 가게 된 거고 중학교 하고 이제 고등학교 친척분들이랑 또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디애나 이제 노틀담 사립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공을 저는 이제 전자 이제 공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컴퓨터하고 이제 그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때 그 클린턴 대통령 때였는데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은 사업 개발이 이제 추진적이었고 90년도 초반 때 이제 막 그때 이제 IT 쪽 컴퓨터 쪽으로 발전이 많이 있었거든요.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밤에 대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실은 한 2년 반 동안 제가 거의 한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자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라고 거기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한 3년 하면서 석사 학위를 이제 비즈니스 쪽 MBA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컨설팅 쪽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 입사를 한 회사가 이제 골드맨삭스를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이제 채권 트레이딩 거래 팀 쪽을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파생 쪽을 원래 이제 제가 파생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 한국의 그 당시 때 파생 시장이 막 붐이었고 커지는 그런 때였고 그러면서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그런 커리어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파생을 들어온 거고 불과 거기에서 한 1년 반 만에 수미토모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수미토모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미토모에서 쭉 거의 한 2년 일하다가 보니까 시카고 그 당시 때 이제 상업거래소에서 CME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라고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됐습니다. CME에서 한 15년 전에 CME 거래소랑 중국에 있는 파생 거래소랑 연계 제도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성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느꼈던 것은 중국하고 미국을 연계 제도를 하려고 하면 미국이 아니고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거래소에지만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콩 거래소를 조인을 했던 이유가 홍콩은 같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콩이란 국제적인 그 금융 도시에서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연계 제도에 어떤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이제 전에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겁니다. 저 혼자가 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이제 인력이 같이 모아져서 이제 성공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단 홍콩의 어려움이라 그럴까? 홍콩 거래소는 이 세 가지의 그 중요성을 감안을 하고서 모든 사업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금융기관의 규제. 홍콩 거래소 자체가 감독원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적인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이제 홍콩이 당연히 이제 중국이지만 그 중국 제도, 금융제도랑 홍콩 금융제도랑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 후광통하고 성광통, 채권통 같은 그 양쪽 두 개의 자본시장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양쪽 금융제도나 자본시장의 규정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중국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웠던 점이 중국을 들어가면 직접 들어가지 한국 회사들처럼 왜 홍콩을 발을 건너뛰면서 들어가야 되나? 왜 홍콩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과가 스케줄이 저는 이제 사업 개발 쪽이기 때문에요. 변화성이 많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처음 보는 게 이제 간밤에 미국하고 이제 유럽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 들어와서 이제 아침에 미팅을 합니다. 홍콩 거래소에 관련되거나 이쪽 업계에 관련된 뉴스들을 다 뽑아가지고 중요한 점만 뽑아서 그거를 다 리뷰를 합니다. 그런 중요한 그 변동성의 요인을 알아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이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이란 게 이제 뭐 고객 미팅을 하는 경우가 거의 한 50%에서 60%가 되고요. 고객이란 건 거래소 회원사, 증권사, 선물사들, 그 다음에 예탁은행들, 그 외로 펀드 매니저들. 나머지 50%는 내부적인 미팅입니다. 프로젝트나 여러 프로젝트나 이제 사업 개발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사업 개발을 해야 된 프로젝트들이 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적인 프로젝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내부적인 미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24년의 커리어를 보면은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창출을 해서 그래서 그 오퍼튜니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그 연결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취업 쪽에서 이제 직장 일을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그 밸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나, 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오나. 동양인으로서의 밸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며 그래서 실은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 한국에 돌아가는 모든 분야나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거에 잘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변화가 올 때 그런 변화가 올 때는 꼭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나 기술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커리어에 한 서너 번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나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커리어의 준비를 하면서 기회가 올 때마다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변화가 올 때 그거를 맞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챌린지를 오히려 직접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힘들었던 게 그 미국에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시아로 처음 왔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시아 비즈니스를 처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뭐 동창도 없고 선배 후배라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게 없고 혼자서 이걸 다 시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실은 그 당시 때 제 CME가 이제 아시아 그 사무실을 열 때 그 당시 때 아시아의 직원이 3명이었어요. 저 말고 이제 그 아시아 싱가포르 분이 한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일본 분이 한 분이 계셨고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그 3명의 그 직원을 한 150명 정도로 이제 늘렸거든요. 그 아시아에 왔을 때가 이제 굉장히 그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첫째로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그것을 잘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시작하고 같이 그래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세 번째, 일단 결정을 하면 돌아다 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